콜센터에서의 코로나 발병.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팀이 미국 CDC의 의학학술지 신종 감염병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엔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평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4면의 작업 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발병은 한쪽 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 전체 확진자 비율은 8.5%입니다. 그런데 콜센터가 있는 11층으로 제한하면 그 수치는 43.5%로 증가하고 무려 137명이 빽빽하게 앉아 근무했던 한쪽 면으로 제한하면 비율은 57.7%로 올라갑니다. 논문에선 콜센터 같은 고밀도의 작업 환경이 코로나 전파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주 앉아 혹은 나란히 앉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코로나의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사람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바이러스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가려가며 파고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게 됐을까요? 비하인드 코로나 세 번째 이야기, 코로나19와 차별입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화제가 되면서 확진자들의 동선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노동자 A씨는 구로 콜센터로 출근하기 전 새벽마다 여의도 증권가로 향했습니다. 녹즙을 배달하는 투잡을 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로 콜센터 확진 사태 이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여의도 증권가가 함께 뒤집어진 이유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를 고리로 삼아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코로나가 적나라하게 열악한 근무 환경을 드러낸 곳에는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던 물류센터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택배 물량은 당연히 폭증했겠죠. 택배를 분류하고 차에 실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노동 강도에 숨이 차고 더워서 마스크를 낄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소수의 정규직과 달리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컨베이어 벨트에서 고작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대형 택배회사 4곳의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등 28곳을 감독한 결과 무려 9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이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12억 원에 이르고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조치 위반 사례는 무려 100건이 넘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직원의 출근을 중단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료종사자, 청소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쓰는 동안 많은 필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제대로 된 근무 환경에서 예방조치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어렵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것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근무 환경과 예방조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회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작업 환경처럼 이런 차별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에는 사회에 장기간 누적된 차별이 녹아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는 소수인종, 소수민족에 따른 코로나19의 불균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CDC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제도적으로 이어져 온 건강관리와 사회적 차원의 불공평은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의 코로나19 감염을 연령에 관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6월 기준 흑인이나 아메리카 선주민의 코로나 입원, 사망률은 비히스패닉 계열 백인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인종, 민족적 소수 집단은 보건 및 감염병 문제 앞에서 다른 인구 집단보다 취약했습니다.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늘상 존재하는 차별이 코로나 같은 순간마다 노골적으로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인종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페이스북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시는 분이면 뉴스나 기사 보고 한국어를 모르시면 그냥
그 인터넷에서 베트남 말로 된 거 봐요. 인터넷에서 뉴스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는 분이가 계속 제 라인에다가 보내주셔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주민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가 무척 심각한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주민들은 언어 때문에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재난 문자를 받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남들 다 받는 마스크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둘러본 통계와 수치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었던 구조적 차별은 코로나19로부터 특정 집단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차별과 소외는 이들의 삶에 인권이 보장된 일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위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 촉발제일 뿐 그들은 늘 위험을 안고 살아야만 했죠.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의 구조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과 소외의 구조는 그 자체로 감염병이 침투할 수 있는 취약한 지점이고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위협은 사라지지 않겠죠.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찾아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정부는 안전한 노동 환경이 구축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역시 동료 시민의 일상이 나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